오늘은 제가 그 세력주에 대해서 다 한번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세력주 정말 많이 하죠. 왜 많이 할까요? 단기간에 화끈하게 이익을 많이 주니까. 하루 이틀 만에 다 이익을 뭐 3% 기본 최소가 3%고 뭐 많이 먹으면 상한가도 한 번 더 먹고, 그러니까 세력주가 아주 그냥 한국인들 단타로서 입맛에 딱 맞고 그냥 오지고 지리는 거죠. 이런 세력주를 많이 합니다. 그럼 많이 하는데 알고 해야겠죠. 모르면서 하니까 개박살이 나는 거죠. 근데 이게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나 말고 다 어접이니까. 제가 좀 세력주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세력주는 작정하고 그 세력이 이 주식에 작전을 치겠다는 겁니다. 인위적인 큰 자금이 들어와서 이제 큰 변동성을 주고 큰 슈팅이 나오는 기대감을 뭐 50대 50으로 반반으로 해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 50대 50인데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확률이 반반인데 그 반반 이상보다 커질 수 있는 뭔가 있어요. 그거는 안 알려주지. 지금은 깔 수가 없습니다. 예, 그건 깔 수가 없고, 일단 기본적으로 세력이 매집할 때 내가 같이 매집을 한다, 그런 그런 멍멍이지는 소리는 앞으로는 무조건 그냥 제끼시면 됩니다. 네, 지가 세력이 봐봐요. 세력이 언제 들어왔냐면 이때 들어왔어. 이때 2008년도 4월달 후반에 들어왔죠. 근데 자기가 이 주식을 먹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이거 세력이 매집하는 줄 알고 같이 내가 세력과 같이 매집을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어떻게 말이 되겠습니까? 예? 세력이 뭐예요? 세력이 뭐 이렇게 뭐 이평선이 쫙 그러지면 뭐 하향하는 것 같고, 이때쯤이면 옆으로 행보하는 것 같으니까 내가 사보겠다? 그러면 봐봐요. 여기서 딱 가다가 상승하다가 다시 최저점 찍었죠. 여기 최바닥이라고 배웠을 거 아니에요. 여기 저항인 게, 여기가 저항이면 나 이때쯤에 또 사볼래 하다가 여기 30% 때려먹고 죽죠. 어떻게 견뎌요? 30% 때려먹었죠. 예? 바로 며칠 만에 여기서 이제 매집이고 세력이 매집하는 것 같아 샀는데, 30% 아니고 한 20% 15% 때려 맞고 견뎠다 쳐요. 그러면 여기까지 내려오면 30%까지 때려 맞는데 1000만원은 여기다 베팅했어도 300만원 깎인 상태죠. 300만원 털리면 멘탈 이미 나갔어요. 이미 자포자기 상태. 멘탈 나가고 이렇게 세력이 다시 본전치기 주잖아요. 본전심리라는 게 그거예요. 개미 들어오면 한 30% 털리다가 나 죽었네. 뭔가 자기 위안을 합니다. 응? 저도 그랬고요. 그냥 허접 시절엔 저도 그랬고요. 그래갖고 이렇게 다시 본탈 주면은 털려요. 여기 있는 애들은 또 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세력이 없는 구간이 뭡니까? 거래량이 고만고만한 구간이죠. 이거는 세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세력이 어떻게 무조건 있겠습니까? 세력이 없을 수도 있는데, 세력이 매직 구간으로 평상으로 부르는 거는 이 가격대에서 거래량 없이 슬금슬금 세력이 있다고 치면 슬금슬금 모으니까 이게 세력의 매직 구간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구간에서 같이 매집을 해서 2018년도 여기에 터질 것을 먹는다는 거는 말이 그냥 개뿔도 안 되는 일이다. 자기가 뭐 2016년도에 이렇게 30% 털리고 다시 본전 줬어요. 그러면은 이 30% 털리는 몇 개월 동안 온갖 스트레스 다 받습니다. 고통스럽죠? 죽을 것 같죠? 그럼 다시 본전 주면 여기서 다 털리게 되어 있어요. 무조건 아니라고요? 아닌 사람은 그냥 뭐 가세요. 아닌 게 아니라 무조건 본전 오면 감사합니다, 제가 다시는 주식 안 하겠습니다 하고 99%는 다 털려요. 알겠죠? 또 털리다가 여기서 아니면은 또 털리다가 그냥 난 한번 끝까지 가본다 해도, 예? 벌써 몇 개월이에요? 1년이에요. 여기까지 1년.
오케이? 1년이죠. 1년에 30% 주죠. 1년에 30% 정도 주면은 뭡니까? 기다리다 여기서도 또 털려요. 여기서 산 사람은. 그래서 깎였다가 본전 주면 좀 안심하고 팔고, 더 견뎠더라도 여기 30% 정도 먹으면은 1년이나 기다렸는데 30% 그냥 먹고 여기서 팔자라고 해서 여기서 털리고. 그래서 여기서 산 사람은 깎이고 본탈하거나 많이 먹어야 30% 먹고 털리게 되어 있다. 벌써 1년 거의 2년이라는 세월에 1년 6개월이라는 세월에 30% 먹고 털린다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큰 상승을 먹을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현실적으로 얘기를 합시다. 그래서 세력이 매집하는 구간을 논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그냥 제끼면 돼요. 제끼면 됩니다. 만약에 나는 이런저런 거 따진 것도 머리가 아프니까 난 에라 모르겠다, 여기다 사고 그냥 포기하세요. 잊고 있으세요. 예. 이게 지금 종목명은 제가 언급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냥 여기서 샀는데 그래도 적당히 우량주라는 주식이에요. 적당히 횡보하는 것 같고, 여기 와서 30% 털렸는데 나 에라 모르겠다. 난 그냥 난 포기했어. 이 정도 여유 자금은 그냥 다 없어져도 된다. 그냥 우량주라니까 언젠가는 오르겠지 하고 놔두면은, 이렇게 근데 오르면 다행이죠. 그 우량주가 이렇게 오르면 다행인데, 밑도 끝도 없이 꼬라박으면 그냥 개작살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매직 구간에서 먹을 수 있는 말이 안 되는 그 기간과 세력이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없는 그 기간 동안을 피하고, 그래서 하는 것들이, 단타 고수들이 하는 게 세력주입니다. 이 세력주는 신호탄이에요. 신호탄인 게 뭐냐면은,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세력이 개입을 해서 이 주식을 흔들겠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거. 여태껏 이전에 몇 년 동안은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먹을 확률 반반이라는 게 정의가 시작점이 되지가 않아요. 하지만 세력주에 이렇게 거래량 터진 이 캔들은 본격적으로 세력이 개입했다는 첫 신호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단기간에 수익을 막 대박 쳤다고 하루에 100만원, 1000만원씩 버는 사람들이 다 이거 세력주에서 놀기 때문에 그런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세력주의 원리를 알았죠, 여러분. 왜 세력주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 거래량이 그냥 주식이 기기가 아니죠. 사람이 들어올리는 거야, 사람이. 큰 자금이 개입을 했으니까 이렇게 거래량이 터진다라는 게 그 말이라고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모든 관점을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힘드신 분도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력주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근데 세력주가 왜 이 원리를 알았는데 또 왜 힘드냐? 이거는 제 전 동영상에서 수없이 설명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세력이 개입했다는 게 보이죠? 이 캔들에 보이는데, 이렇게 비교적 양봉이에요. 윗꼬리가 별로 안 달렸는데도, 여러분, 이게 이런 비교적 양봉을 뽑아놓고도 세력이 다 탈출을 할 수가 있어요. 다 팔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세력이 어떻게 그렇게 팔아먹을 수가 있죠? 제가 그 전 동영상에도 설명을 들었어요. 호카창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호카창에 받치고 팔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즉 양봉을 뽑아놓고 팔아먹는다고요. 여기 매수 뒤 호가에 다 깔아놔요. 세력이 현금을 다 깔아놓습니다. 그리고 1호가나 2호가를 비워놓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빡빡하죠. 매수 호가 뭐 이런 건 기본적으로 다 공부하고 오셔야 됩니다. 뭐 따로 문의를 드리면 제가 설명은 좀 드리겠는데, 여기에 세력이 현금을 걸어 놓는다고요. 예? 그러면은 여기가 탄탄하면은 초딩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요. 누가 위에서 던져도 여기에 큰 자금이 깔려 있으니까 절대로 여기까지 안 깨질 거다라는 심리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큰 물량 던지는 사람이 없고요. 큰 물량 던질 수가 없죠. 이건 또 왜 그럴까요? 이 원리를 천천히 다 생각해 보시면은 좀 똑똑하신 분이면 다 이해를 하실 텐데, 이렇게 거래량 터졌다는 것은 큰 자금으로 이 주식을 다 컨트롤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주식수가 정해져 있죠. 한정돼 있단 말이에요. 뭐 대주주 지분 빼고 뭐 국민연금 걔네들이 크게 가지고 있는 주식수를 다 제하다 보면은 세력들이 컨트롤하고 있는 주식수에 따라서 세력 입장에서는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여기서 받치고 있다고 하더라도 누가 던져도 나보다 큰 물량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걸 확신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손바닥에서 노는 거예요. 여기다 다 깔아놓고, 예? 개미들은 여기다 받치겠죠. 이제 이거 위로 개미의 심리가 뭡니까? 위로 내가 사기가 싫어. 왜냐면 이때 봐봐요. 그 다음날에 거래량이 좀 줄어들죠. 거래량이 줄어들면은 위로 팍팍팍팍팍 막 미치게 세력이 사는 그런 순간적으로 잡아먹는 물량들이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지루한데? 지루하지만 내가 위로는 사기 싫은데? 그럼 여기에 다 받치게 돼 있어요. 오케이? 이해되십니까? 1호가나 2호가에 다 받치게 돼요. 그러면 개미가 매수건 그 현금들이 여기에 다 쌓이겠죠. 그러면은 이때 이렇게 양봉 뽑아놓고 세력이 여기다 던지는 거예요. 조금씩. 그러니까 이런 양봉을 보여도, 저번에 제가 다른 주식으로 설명을 들었는데 다음날부터 조금씩 다 빠져갖고 마이너스 30% 때려 맞는 겁니다. 그 이유가 개미만 남았으니까. 양봉 뽑아놓고 여기가 개미에 받친 이 1호가, 2호가에 다 조금씩 던지다 보니까 아싸리 날라바리 그냥 세력의 물량은 다 팔아내. 땡큐 개미들. 이제 너희들이 싸워 하고 그냥 세력은 다 팔고 양봉 뽑아놓는 그 거래량 터진 양봉인데 다음날부터 계속 흘러내립니다. 오케이,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무조건 사야 돼요. 무조건입니다. 이건 무조건이고 예외라는 게 없어요. 돈 벌려면 여기서 사야 된다고요. 이 정도 조정을 줄 때. 이 가격대에서 세력이 이거는 좀 이 가격대에서 더 올릴 거라는 확신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확신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모든 건 다 확률적으로 보는데, 확률적으로 세력이 이 구간에서 이것 가지고 끝내기에는 아쉽지. 이것 가지고 끝내기에는 절호의 기회야 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좀 직감적으로 아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원리적으로 뭔가를 사람이 생각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5일선 기법입니다, 여러분. 5일선 타고 있죠. 5일선에서 사십시오. 깨졌네요. 던지세요. 이거 깨졌잖아요. 5일선 깨졌잖아. 5일선 깨졌으면 뭐 다음날 21선에서 기다려야 되는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거 배우시지 마시고요. 어쨌든 개미는 이 차트라는 툴 안에서 세력이 하는 짓을 가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리에 의해서 여기서 무조건 사야 돼요. 이렇게 조정을 주면은 세력주 한번 다 몇백 개, 몇십 개 돌려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어느 정도 패턴이라고 부르기 싫은데 그런 게 나와요. 모양새가, 본새가 이렇게 조정을 줘요. 이 정도 조정을 주면은 여기서
개미는 무조건 산다. 살 수밖에 없다. 그러고 하락하면은 여기가 깨지면 손절을 하는 겁니다. 칼같이. 예. 왜냐면 오르면은 올라도 하루아침에 벌써 10% 이상을 다 먹을 수 있잖아요. 여기서 잡으면. 근데 봐봐요. 세력은 이렇게 제가 받쳐놓고 팔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받쳐놓고 여기 이 구간에 팔 수가 있는 거예요. 받쳐놓고 팔 수가 있는데 받쳐놓고 이게 이 구간에서 매집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지와 저항만 알면 되거든요. 주식은 지지와 저항뿐이에요. 세력이 여기까지 띡 올려놨어요. 근데 매집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띡 올려놓고 다 받쳐놓고 이제 물량을 원하는 물량이 안 모였어요. 오케이? 원하는 물량이 안 모인 겁니다. 결과론적으로 이건 엄청 더 올랐으니까요. 이 주식은 이 구간대에서 원하는 물량이 안 나오니까 계속 이렇게 흔드는 겁니다. 횡보를 하면서 거래량은 이 장대 양봉보다 줄어들면서 받치면서 매집을 하니까 추렁추렁 거리면서 매집을 하죠. 물량을 더 받아먹고 한 번 더 상한가를 올린 다음에 여기서 팔아먹는 겁니다. 오케이? 거래량이 많이 터졌잖아요. 윗꼬리가 엄청 많이 달려고 이때는 조심을 해야죠. 이 비슷한 케이스가 신라젠이 있는데 아우 신라젠 많이 안타깝죠. 이때는 조심을 해야 되는데 또 이렇게 횡보를 하면은 항상 두 가지 경우라고 했죠. 여기서 세력이 매집하고 있다, 아니면 이 구간을 받쳐놓으면서 세력이 팔고 있다. 근데 또 이게 또 매집을 해서 초 올린다고. 이렇게 매집이 되면은 또 초 올립니다. 그럼 이건 결과론적이지 세력이 여기서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왜 단타 고수들이 결국 심리 싸움이고 대응이더라,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선택과 대응이다라고 저는 고치고 싶습니다. 여기선 항상 매집과 세력이 빠져나갈 물량 털이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까지라고 올 거라는 거를 뭔가 예측을 할 수 있는 게 있다니까요. 예, 그게 그런 사이즈가 있어요. 예. 하지만 항상 조심은 해야겠죠. 이런 구간에서 항상 두 가지니까요. 이 가격대에서 세력이 다시 매집을 한다, 아니면은 받쳐놓고 슬금슬금 팔고 있다. 이거는 봐봐요. 슬금슬금 판다는 게 웬만한 직장인들 아예 못하죠. 계속 보고 있어야 되는데요. 계속 보고 1분 1초 체결량 보면서 지금 이게 파는 건가 마는 건가, 남의 물량 뜯어먹는 건가, 물량 매집하는 건가, 여기서 더 물량을 더 매집하고 있을까, 알 수가 없다니까요. 예. 이러한 원리만 알아도 벌써 다 얻어갔죠. 다 얻어간 것 같죠. 세력주에서는 이러한 원리뿐이에요, 여러분. 네? 다른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다른 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오늘은 이것만 기억합시다. 이 전 거래량이 터지지 않는 구간에서는 뭔가 이 회사가 경제 대호황을 탈 것 같아서 그렇게 사는 건 괜찮아요. 앞으로 경제가 좋아지고 여기는 예를 들어서 사막 콘덴서 같이, 예? 미래의 새로운 먹거리야. 근데 이 회사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국내에서 1, 2위 할 것 같아, MLCC로. 그런 주식을 미리 선취해서 가치 투자로 가져가는 것. 그 외 가치 투자도 미국의 양적 완화를 끝내고
이제 위험자산 겁나 오르면은 위험자산이 겁나 오를 것 같아. 그리고 이 사막 콘덴서의 MLCC 미래 2차 전지 전기차 뭔가 끌리는 재료잖아요. 끌리는 기사잖아. 그러면은 세력도 그런 구미를 따라서 간다고요. 어디 뭐 구몬 눈높이 같은 주식이 오르겠습니까? 그런 것이? 예? 그런 걸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알겠습니까?